자, 그럼 이제 HTML에서 마지막 내용, 입력 요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다른 단원에 비해서 다소 실습량이 좀 많아요. 자, 일단 입력 요소의 영역을 정의하는 태그가요, 폼이라고 하는 태그예요. 그래서 통칭 입력 요소를 폼 태그라고 많이 불러요. 폼 안에 들어가는 태그라서 그래요. 자, 폼 태그 안에서 관련된 입력 요소들을 그룹핑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요즘은 회원가입 양식이 많이 간소해졌는데 예전엔 필수 정보, 그 다음에 부가 정보 이렇게 나눠서 입력받는 경우 있었죠. 그래서 필수 입력 항목, 부가 입력 항목 이렇게 섹션이 나뉠 때가 있는데 이럴 때 사용하는 게 필드셋이고요. 이 필드셋 안에서 제목을 정하는 태그가 레전드예요. 얘네들이 레전드예요. 따로 그룹핑할 필요가 없으면 필드셋과 레전드는 생략해도 돼요. 레전드는 반드시 필드셋 안에 위치해야 합니다. 입력 요소를 구성하는 대표적인 태그가 input 태그예요. 타입 속성으로 입력 요소의 종류를 결정합니다. 이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요. 네임 속성이 입력 요소의 이름, id 값은 고유 식별값. 플레이스 오타다. 힐더가 아니라 홀더예요. 플레이스 홀더는 설명 텍스트입니다. 왜? 입력할 때 내가 입력하기 전에 아이디를 입력하세요 이렇게 회색으로 설명글 나가는 거 있죠. 그게 설명 텍스트고요. 맥스 랭스는 최대 글자 수예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네임 속성이에요. 이 네임 속성이 입력 요소의 이름을 지정하는 건데 이 값이 백엔드에서 입력 값을 처리하기 위한 식별자가 돼요. 좀 다르게 얘기하면은 여기에 들어간 이 네임 속성이 자바 변수 이름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우리가 입력한 모든 내용은 결국은 스프링 쪽으로 전송해갖고 자바 변수에 넣어야 돼요. 여기에서 입력한 내용이 스프링을 통해서 자바의 변수로 들어가고요. 그 자바 변수를 빈즈에 담고 빈즈가 서비스를 거쳐서 매퍼한테 전달되면 DB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말한 게 사실 우리 전체 수업 내용 다예요. 이거 이해하면 하산해도 돼, 사실은. 자, 그래서 이 입력 요소 이름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고요. 아이디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이 인풋 태그에 자바만 붙이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CSS도 붙여야 되고 자바스크립트도 붙여야 돼요. 여러 번 얘기했지만 자바와 자바스크립트는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예요. 문법 체계 자체가 달라요. CSS나 자바스크립트로 제어하기 위한 식별자가 id 값이에요. 그러니까 네임 값하고 id 값은 서로 아무런 상관이 없어. 네임 값하고 id 값은 서로 간에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똑같은 값을 부여하건 서로 다른 값을 부여하건 아무 상관이 없다고요. 보통은 귀찮으니까 네임 값 적고 복사 붙여넣기 합니다. 자, 플레이스홀더는 키보드를 사용해서 직접 텍스트를 입력해야 되는 요소인 경우, 값이 입력되지 않을 경우 표시되는 안내 텍스트를 설정하고요. 맥스랭스는 최대 글자 수다. 일반적인 구조가 폼 태그 안에 필드셋 들어가고 레전드 들어가고요. div 태그로 입력 영역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인풋 태그가 들어가요. 이 인풋 태그에 라벨을 붙여요. 입력 요소의 제목인데 이 라벨 태그에 포라는 속성으로 id 값하고 연결을 해줘요. 자, 요거 잠깐 결과 보면은 어떤 식이냐면요. 여기 보면은 라벨 태그로 포 속성으로 연결이 돼 있죠. 네임 속성은 아무 상관없다 그랬어요. 1, 2, 3, 1, 2, 3 이렇게. 결과 확인해 보면 이렇게 그냥 제목만 표시하는 거거든요.
이거 제목 표시하는 거니까 스판 태그를 쓰던 아니면은 아무 태그도 적용 안 하건 비주얼적으로는 별 차이 없다고요. 차이 없잖아요. 자, 근데 일반 텍스트는 거기 백날 클릭해봐야 그냥 글자일 뿐이야. 근데 라벨 태그는요, 클릭하면 포 속성과 연결된 인풋 요소에 입력 커서를 넣어줘요. 커서 들어간 거 보이죠? 다시 비밀번호라는 글자 클릭합니다. 입력 커서 들어가죠. 요런 기능을 해줘요. 요렇게 입력 커서가 들어가는 거를 포커스가 들어갔다라고 표현을 해요. 타입 속성에 부여할 수 있는 값은요, input 타입 텍스트, 한 줄 텍스트 입력, 이름 입력하는 거, 패스워드, 비밀번호죠, 이메일, 이메일 주소, 텔, 전화번호, URL, 홈페이지 주소. 자, 얘네들은 키보드로 직접 입력을 할 수 있고요. 데이트, 타임, 칼라, 날짜 선택, 시간 선택, 색상 선택. 인풋 타입 서브 및 버튼 리셋은요, 클릭할 수 있는 버튼을 표시해줘요. 서브밋은 폼 제출 버튼이라고 부르는데 입력값을 백엔드에 전송합니다. 인풋 타입 버튼은 아무런 기능이 없는 단순 버튼이에요. 누르면 아무 작동 안 해요. 대신에 이걸 눌렀을 때 어떤 동작을 하게끔 할 거다라는 거를 자바스크립트로 직접 구현을 해줘야 돼요. 예를 들면 아이디 중복 검사, 우편 번호 검색 뭐 이런 것들. 리셋, 입력했던 거 다 지워줘요. 자, 그래서 이제 아이디 속성 연결해서요. 인풋 타입 텍스트, 패스워드, 이메일, 플레이스 홀더는 미리 보기 그 메시지라고 그랬고요. 맥스랭스는 최대 글자 수라고 그랬죠. 양은 많은데 내용은 단순해서 설명이 그렇게 많이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인풋 타입 텔, 전화번호용. 얘는 빼기 기호를 넣건 말건 상관없습니다. 인풋 타입 URL, 블로그 주소, 데이트, 날짜 선택, 타임, 시간 선택, 칼라, 색상 선택. 직접 보는 게 빨라요, 이거. 자, 인풋 타입 데이트, 타임, 인풋 타입 칼라. 그렇죠? 그럼 얘네들은 키보드로 입력하는 거니까 별 차이 없잖아요. 그렇죠? 컴퓨터에서는 이 5가지는 별다른 임팩트가 없어요. 근데 얘네들은 스마트폰으로 접속했을 때 키보드 초기 상태가 바뀌어요. 예를 들면은 얘는 기본, 얘는 무조건 영문이 되겠죠? 이메일은 키보드에 골뱅이 버튼이 표시가 돼요. 연락처는 이렇게 생긴 거 본 적 있죠? 이렇게 해서 별표랑 샵이 있는 숫자 패드. 이게 인풋 타입 탭이에요. 얘는 키보드에 닷컴과 슬래시 버튼이 같이 나와요. 키보드의 초기 상태를 설정을 해줍니다. 자, 회원가입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처음에 회원가입할 때는 아무것도 세팅이 안 돼 있죠. 내가 다 입력해야 되죠. 반면에 회원 정보 수정 페이지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전에 입력했던 게 자동으로 다 기입돼 있죠. 그럴 때 쓰는 게 밸류 속성이에요. 여기 지정되는 값이 처음에 입력되어 있는 상태로 나와요. 자, 기본값을 설정한다고 하고요. 페이지가 열릴 때 기본값이 입력되어 있는 상태로 나타납니다. 날짜 값은 연, 월, 일 이런 식으로 형식 맞춰야 되고 시간은 24시간제, 색상은 헥스 방식으로 지정해 주시면 돼요. 리드 온리 속성은 자, 회원 정보 수정할 때 아이디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고치죠? 그럴 때 리드 온리를 부여해요. 읽기 전용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값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자, 타입이 버튼, 서브 및 리셋인 경우는 밸류 속성을 써야
버튼에 표시되는 문구가 생겨요. 그러니까 밸류 속성이 없으면 버튼은 그냥 요만하게, 손톱만하게밖에 안 나와요. 자, 그래서 1번 예제를 복사한 상태에서 밸류랑 리드 온리 같은 걸 추가했어요. 1번 예제 복사 붙여넣기 하고 변경사항만 표시했어요. 밸류 속성 처리, 리드 온리 처리. 이제 밸류 속성 배웠으니까 버튼 넣어도 되겠죠. 얘는 백날 눌러봐야 아무 작동 안 해요. 비밀번호 세팅해주고요. 이메일도 밸류 값, 연락처, 블로그 주소 뭐 이런 거 기본 값들 다 세팅해줬습니다. 날짜, 시간, 색상. 자, 밸류 속성 봤으니까 이제 버튼 넣을 수 있어요. 그러면 버튼들이 추가가 되고요. 페이지 열릴 때 기본값이 세팅돼서 나오죠. 근데 요 등록하기 버튼을 누르면은 백엔드한테 전송한다 그랬는데 우리는 아직 여기 백엔드를 안 붙인 상태예요. 그래가지고 얘는 눌러봤자 그냥 새로 고치기 효과밖에 안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인풋 타입 체크박스와 라디오입니다. 체크박스는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생긴 거. 라디오는 이렇게 생긴 거예요. 차이점이 체크박스는 다중 선택용이고요. 라디오는 단일 선택용이에요. 자, 네임 속성, 아이디 속성, 밸류, 체키드 속성이 하나 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성별이라고 해봅시다. 남, 여. 그 다음에 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라디오를 이렇게 고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를 선택했다가 여기를 선택하면 얘는 체크가 풀려야 되죠. 여기를 선택했다가 여기를 선택하면 얘가 체크가 풀려야 되죠. 학년을 아무리 선택지를 바꿔도 성별에는 영향을 주면 안 되죠. 이게 의미하는 게 얘네들이 그룹으로 묶였다는 뜻이에요. 그룹으로 묶는 방법은 네임 속성을 똑같이 주면 돼요. 네임 속성을 똑같이 주면 자바스크립트나 자바에서는 자, 하나의 변수 이름 안에 여러 개가 들어있어. 그럼 뭐야? 자바나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배열로 인식합니다. 자, 근데 id 값은 죽었다 깨도 고유해야 돼, 같이. 그래서 이 경우에도 id 값은 고유하게 들어가야 되고요. 특이사항이 라벨 태그로 인풋 태그와 텍스트를 같이 감싸요. 그 다음에 밸류 속성이 필수적으로 요구돼요. 키보드로 입력할 때는 밸류가 화면에 등장하는 기본값이었죠. 근데 라디오나 체크박스는 선택 항목에 대해서 자바스크립트나 백엔드한테 인식하는 값이 밸류 값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항목을 선택을 했다. 그럼 그 항목에 있는 밸류 값이 자바로 전송이 되는 거예요. 체키드 속성이 부여되면 처음부터 선택된 상태로 화면에 표시됩니다. 얘는 값이 없는 속성이에요. HTML 공부할 때는 타입 속성, 체키드 속성 그냥 그렇게 배우거든요. 사실 이게 용어가 달라요. 값이 있는 애들은 어트리뷰트라고 하고요. 값이 없는 애들은 프로퍼티라고 해요. 원래 다른 성격이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른지는 나중에 자바스크립트에서 나와요. 자, 그 다음 드롭다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요거 누르면은 쫙 하고 선택하는 거 나오죠? 대체로 전화번호 입력할 때 전화번호 앞자리 선택하거나 이메일 주소 입력할 때 이메일 주소 뒷자리 선택하는 거. 그거 할 때 많이 쓰죠. 저 개인적으로 제일 극혐하는 UI예요. 왜 그런지 좀 이따 얘기할게요. 자, 셀렉트 태그로 드롭다운의 틀을 만들어주고요. 얘도 네임 속성, 아이디 속성, 뭐 라벨 태그로 이렇게 감싸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옵션 태그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를 만들어줘요. 근데 대체로 이런 드롭다운은 첫 번째 항목은 선택하세요. 보통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거는 선택을 하지 않아야 되죠. 그래서 얘는 보통 밸류 값을 비워놔요.
그럼 밸류 값을 명시 안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자바스크립트가 이상하게 인지하더라고. 그래서 값을 비워놔야 되고요. 여기에서 내가 백날 값을 선택해도 백엔드가 인지하는 값은 밸류 값이에요. 이 앞에 나오는 텍스트는 그냥 화면에 표시되는 데코레이션이에요. 자, 라벨 태그로 큰 제목 걸었는데 지금 체크박스가 여러 개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표 속성으로 아쉬운 대로 첫 번째 거랑 연결했어요. 그 다음에 라벨로 감싸서 스포츠, 음악, 여행 뭐 이렇게 관심사 선택하게 했고요. 아이디 값은 중복되면 안 된다 그랬죠? 네임 값은 중복돼야 돼요. 그래야 얘네끼리 한 그룹으로 묶여요. 자, 마찬가지로 성별, 이름이 똑같은 애들끼리 묶인다. 라디오예요. 이 중에 2개 이상 선택하면 안 되죠. 이거는. 자, 남성, 여성, 기타. 이거는 그냥 화면에 출력되는 데코레이션이라고요. 실제로 자바한테 전달되는 값은 스트링 타입의 젠더는 남자를 선택했다. 그러면 M이 전달되는 거예요. 이렇게 전달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라벨 태그로 아이디 값 연결하고요. 셀렉트 옵션 태그로 선택지 제시합니다. 뭐 버튼은 그냥 코드 빈 공간이 아쉬워서 넣었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체크박스, 라디오, 드롭다운. 네, 이렇게 넣었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었던 거. 보통 우리나라 UI들이 전화번호 입력할 때 이렇게 입력하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메일 주소 입력하면은 텍스트 입력하고 이렇게 입력하죠. 이거 누가 시작한 건지 모르겠는데 기획자들이 이 UI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 개인적으로 이 UI 되게 극혐해요. 왜냐면은 얘 같은 경우는 인풋 타입 텔을 쓰고 얘 같은 경우는 인풋 타입 이메일을 쓰면은 스마트폰 같은 경우 요즘 스마트폰에 자기 개인정보 넣잖아요. 그 개인정보가 알아서 자동으로 로딩이 된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만들면 그 자동 완성 기능을 1도 못 쓰고 내가 일일이 하나 다 입력해야 돼.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UI 되게 싫어하는데 기획자들이 좀 좋아해. 이해를 못하겠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인풋 타입 넘버와 레인지입니다. 인풋 타입 넘버는요, 숫자를 입력하는 전용 요소예요. 컴퓨터 키보드는 별 상관없어요. 어차피 똑같이 나와. 근데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 인풋 타입 넘버라고 하면은 영문 키보드가 나와요. 영문 키보드 위에 숫자 같이 나오죠. 그게 인풋 타입 넘버 상태예요. 그래서 조금 이제 노련한 사이트들은 내가 반드시 숫자를 입력받아야 된다. 그러면은 넘버를 안 쓰고 인풋 타입 텔을 쓰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얘는 애당초 딱 이렇게 전화번호 입력하게끔 키패드밖에 안 나오니까 인풋 타입 텔은. 자, 레인지는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거. 슬라이드 바. 파일은 파일 업로드할 때 쓰는 거고요. 인풋 타입 히드는 이름 그대로 사용자한테 보이지 않는 데이터를 전달할 때 써요. 그래서 퍼블리싱이나 프론트엔드 단계에서 히든 요소는 전혀 쓸 일이 없어요. 이거는 오히려 백엔드에서 주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히든 요소를 어떻게 쓰는지는 스프링 가서 다시 소개할 거예요. 이거 히든 요소 되게 잘 써야 돼요. 백엔드는. 자, 숫자를 입력하는 요소는요. 민, 맥스, 스텝 속성이 있어요. 최소값, 최대값, 값의 단계. 1하고 스텝을 1이라고 하면 1씩 증가시키는 거고 5라고 하면 5씩 증가시키는 거고. 자, 파일은요. 인풋 타입 파일이고요. accept 속성에다가 내가 업로드하고 싶은 파일 형식을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이미지 타입의 별이라고 하면은 모든 종류의 이미지만 등록할 수 있어요. 참고로. 이걸 이제 마인 타입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은 나중에 백엔드에서 다시 한번 얘기할 거예요. 파일을 전송할 때 주의하실 게 폼 태그에
enc 타입 멀티파트 폼 데이터라는 값이 지정되지 않으면은 파일이 백엔드로 업로드가 안 돼요. 그래서 인풋 타입 파일을 쓸 때는 enc 타입 속성을 반드시 부여해야 되고요. 프론트엔드에서 파일 업로드 백날하고 전송 백날 해봐야 백엔드에서 받지 않으면 무용지물이에요. 백엔드에서 받아주는 코드를 따로 짜야 돼요. 자, 그래서 그냥 뭐 인풋 타입 넘버, 레인지, 파일 각각 사용해 봤습니다. 버튼 넣고요.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죠. 얘가 넘버, 레인지, 파일. 인풋 타입 넘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버튼이 나오기는 해요. 레인지, 파일. 왜 사진 선택하면은 여기 밑에 미리 보기 착 나오는 거 있죠. 그 구현 엄청 어렵습니다, 여러분. 뭘 상상하고 그거보다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프론트엔드 혼자서 구현되는 게 아니거든요. 백엔드랑 멀티로 같이 구현해야 되는 거라서 저도 그거 처음 구현할 때는 한 3, 4일 걸렸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입력 가능한 요소까지 해서 HTML 태그를 싹 다 정리했습니다. 그래도 PPT 하나에 4단원밖에 안 들어있잖아요. 자, 녹화 여기까지 할게요.